네,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옛 한나라당 출신인 윤 전 장관을 영입한 걸 두고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만 당내 일부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여준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할지 좀 구체적인 계획들은 나왔습니까? 아예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하려면 먼저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하는 게 순서일 텐데요. 예. 아직 그 부분이 결정되질 않아서 아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네, 지금 저 추미애 최고위원과 공동으로 추진위원장 맡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이 다 완료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이번 주 내에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전체 규모를 추진위원님들을 한 30명 이내 정도로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예. 당 내에서 절반, 당 밖에서 절반 되는 분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당 안에서 모셔올 분들은 주로 이제 국회의원인들이신데, 네. 그래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국감에 몰두하시더라고, 예. 뭐 다른 여유가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만나뵙기도 힘들고, 또 당 밖에 계신 분들도 요새 분위기가 이 선거에 가까이 오는 걸 좀 꺼리시는 분위기가 많아서 그것도 네. 쉽진 않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회는 다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위원장으로서 국민통합의 어떤 구체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방향이라든지 마음에 그래도 어떤 구상 같은 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개인의 생각은 있지만요. 예. 예, 이제 이건 뭐 위원회에서 토론에 붙여서 결정해야 될 일인데 뭐 제 그냥 사견을 말씀하라 그러시면 네. 저는 우선 우리가 지금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정당마다 다 하고 후보마다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럼 국민통합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 하는 것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국민통합을 과거식으로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전체 국민이 통일하는 거 이걸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국민동원이지 국민통합은 아니거든요. 아, 네. 또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예. 통합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사회,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예. 대립과 갈등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회죠.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 국민 통합에 대한 각각 다른 개념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게 뭐냐 하는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 네. 그런 생각에 저는 그 개념을 정리하는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는 하셨습니까? 뭐 완성은 안 했지만요. 되게 뭐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조금 밝혀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갈등이 워낙 이제 심각하게 오랫동안 증폭돼서 네. 이 국가라는 공동체가 뭐 해체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결국 갈등의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서 그걸 제도화하고 예. 또 다른 합의를 만들어가고 하는 이 과정, 그 틀, 여기에 합의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갈등이 조정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은 99%대 1%의 어떤 대결 구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국민 통합을 추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좀 모순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국민 통합은 1%를 제외하고 나머지 99%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100% 사람이 다 동의하는 통합이 있기는 어려울지 모르죠. 예. 자체는 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1%, 99%라는 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뭐 아큐파이 월가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빈부 격차가 나라마다 심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예. 99%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국민 통합도 안 되고 정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99%가 절대 다수의 서민이니까 국민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뭔지 충분히 듣고 그렇죠? 네. 네. 그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지 꼭 99%만을 대변한다. 99% 이익만을 대변하고 1%는 배제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에도 아시는 대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네, 직접 네. 위원장을 맡고 있고 예, 예. 대선 후보 공식 선출 이후에 이른바 대통합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그 대통합 행보 자체야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예. 예, 뭐 그런 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게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게 선거 전략 아니냐 네. 그런 진정성의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행보 자체가 바람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념이나 계층이나 빈부나 이런 차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새누리당이나 같다고 마찬가지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네. 한국 사회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아주 누구나 다 공감하는 국가적인 과제가 돼버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국민화합과 통합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그래서 이제 있겠군요. 방법론을 놓고 네. 각각 이제 방법론을 이제 말하자면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럼 그걸 놓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죠. 저 윤 위원장께서는 아직 민주당에 입당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민주당에 들어와 계신 건 정치의 한 이게 모습이라고. 뭐 정치를 광의로 해석하면 예.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것도 정치지요. 예, 그러나 정당에 들어가서 하는 건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제가 2004년도에 한나라당을 떠날 때 예. 아예 그때 저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예.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일을 해봤더니 뭐 이런 공직,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네. 공직에서 일하는 거 못지않게 정말 그 보람 있는 일도 많고요. 그 해야 할 일도 많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 일 하려고 합니다. 네. 윤여준 위원장을 두고 세간에서는 보수 진영의 전략 기획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과장된 겁니다. 제가 무슨 전략 기획가입니까? 뭐 어쨌든 본인은 그렇더라도 그렇게들 부르고 계신데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세 분 가운데서 가장 보수 진영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그런 네. 이유는 뭡니까? 무슨 고민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세계는 이미 다른 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데올로기 정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예. 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가 진보의 정책을 가져가고 진보가 보수 정책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죠. 네. 대표적으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제3의 길. 네. 우리만 그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은 과거처럼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로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예. 이제 그것 좀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는 생활 정치라는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우리 국민의 이제 의식은 이미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데 네. 점점 허물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경계를 허무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허물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 허물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네.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제 말하자면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 정책을 갖다 하고 예. 진보 정당이 보수 정책 갖다 하면 과거식으로 보수 진보를 나누어서 진영 논리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윤 위원장께서 뜻을 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 이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게 문 후보 캠프와 좀 맞아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펼치려고 이거 한 게 아니고요. 예. 문 후보 말씀이 국민 통합은 이미 후보 개인이나 정당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절실한 과제가 됐다. 네. 그러니까 정당마다 후보마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 평소에 제가 썼던 글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 거죠. 예. 제가 무슨 정치적 이상이나 포부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각 후보마다 정책이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데올로기의 벽이 경계가 좀 허물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과거식의 그런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싸움을 국민이 이제는 싫어하고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많이 늦었죠,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 네. 최근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로 양측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단일화 문제는 네. 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 관심을 두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민주당의 쇄신 그리고 국민적 동의라는 안 후보 측 제안이 어느 정도나 구체성이 있는 걸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민주당이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변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내부에서도 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민주당이 왜 그런 민심에 둔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후보가 제시한 정당 쇄신과 국민동의라는 그 제안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인 그 구체성이 없었는데 예.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주문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저 뭐 그렇죠? 말씀을 마치 제 3자처럼 하십니다. 민주당에 아니, 계시면서. 뭐 저는 그렇죠.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네. 뭐 제가 제 3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원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러게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게 뭐 당파성이 강한 일이 아니니까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이겠습니다만은 3자 대결로 갈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될 경우에 이길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선거 전략을 짜는 분들이 당연히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도 상정하고 뭐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겠나 하는 짐작은 합니다. 예. 네, 하는데 그 상식적으로 보면 단일화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반드시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으면 지금 보면 대개 세 분의 유력한 후보의 지지율이 대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에 야권이 단일화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아마도 유권자들이 투표 단계에선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보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정수장학회 문제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NL 같은 것은 이제 선거 때 저걸 쟁점으로 삼을 일은 아닌데 문제의 성격이 네. 왜 딱 이때 그 문제가 불거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거진 이상 한쪽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있다 없다가 우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일단 뭐 진실이 뭔지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네.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예상했던 일인데 예. 왜 그 문제가 정리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와서 저렇게 박 후보가 계속 여론에 밀려가지고 네. 마지못해 입장을 표시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좀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밀려왔다면 왜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에서는 해결을 못했을까요? 어떤 것을요? 정수장학회 문제 말입니다. 글쎄 뭐 그때는 왜 그걸 해결 못했는지 제 3자가 그걸 억지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공식적으로 이사장 자리를 떠난 박근혜 후보도 제3자인데 제3자들을 해결하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형식 논리로는 그렇지만 지금 정수학회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나는 거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예, 형식 논리로 보면 관계없죠. 그렇지만 그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사실상. 지금 와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1년 전쯤에 네.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내시고 인터뷰도 하셨는데 네. 윤 위원장께서 당시 대통령의 자격으로 새로운 국정 운영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원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고 새로운 국정 원리라고 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른바 소위 박정희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권위주의 발전 체제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한 네. 그런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은 이제 효용성이 끝났으니까 진작에 예.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 원리를 다른 대통령들이 먼저 내놨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가 돼버려서 누구든 이번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정 운영 원리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운동이 시작이 안 되고 있는 단계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원리들을 제시하겠죠, 후보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언젠가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글쎄요, 뭐 일찍 내놓으면 뭐 좋겠지만 그게 예.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예. 필요한 때 다 제시하겠죠. 뭐. 무소속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에 신념의 변함이 근데 없습니까?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이제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무소속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책임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의 과정도 물론 힘들지만 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민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왜냐하면요. 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요. 예. 국민은 정당을 국정에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설정한 거거든요. 네. 정당이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총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이 후보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긴 정당이 국정을 일정하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고담 선거 때 국민이 심판하지요. 네. 그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당이 없으면 국민이 누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도 재선도 아니에요. 단임이지. 예. 그럼 민주정치는 책임 정치인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정치가 돼버려요. 무책임 정치가 된다는 거죠. 뭐 최악의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 헌정 중단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 통치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나는 거라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상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